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할로윈.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트리고 어 트릿. 사탕 주세요. 여러분,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들이 새해를 맞이하던 서우인 축제에 기원합니다. 고대 켈트족들에겐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었는데 켈트인들은 그 전날인 10월 31일 죽은 자의 영혼이 인간 세계에 온다고 이걸 믿었죠. 쓰렴. 왜 이렇게 징그러운 걸 써야 해요? 왜? 난 재밌는데? 재밌어서 입는 게 아니야. 오늘 밤은 죽은 영혼들이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야 공격당하지 않는단다. 이런 이유로 그날 밤에는 동물 가죽이나 귀신 복장을 입었다고 해요. 이후 1840년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를 찾기 위해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오늘 너무 으스스하다. 뭐가 으스스해?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뭔가 사람 같은 게. 무슨 일이야? 저리 가! 알려주세요. 저기, 진정하세요.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놀랐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걸 뒤집어 써서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이것은 저희 민족의 오랜 풍습이에요. 저희 아일랜드인들은 매년 10월 31일 할로윈에 죽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귀신들을 속인다고요? 우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 이렇게 아일랜드 문화를 받아들인 미국인들이 함께 귀신 복장을 하면서 할로윈은 미국의 축제가 됩니다. 서우인 축제날 동물 가죽을 입던 풍습은 현대에 와서 귀신 복장을 입는 것으로 변했고, 중세시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풍습은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트리고 어 트릿! 귀신을 속이려 했던 켈트족의 풍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다니 재밌지 않나요? 할로윈데이에 귀신 복장을 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한 장난은 치지 말기로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버터.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스트를 먹을 때 꼭 발라야 하는 게 있죠? 네, 맞아요. 바로 버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고대에는 이 버터를 연고나 화장품으로 썼다고 해요. 오늘은 버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원전 3000년경 바빌로니아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당시 바빌로니아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지요. 몸이 작고 힘이 약했던 소년은 동네 소년들에게 놀림을 받았죠. 야, 그렇게 약해서 용감한 군인이 되겠냐? 상관없어. 어차피 전쟁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뭐. 당시 바빌로니아는 문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군인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군인이 꿈이었던 소년은 입대 신청을 하지만 안 됐지만 네 체격으로 군인은 무리야. 집으로 돌아가렴. 자격 미달로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소년을 제외한 다른 마을 남자들은 모두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갑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용감한 군인이 못 되다니 너무 한심하잖아. 그래!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강해지면 되잖아. 소년은 우유가 담긴 가죽 주머니를 나무에 매달고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소년은 점점 건강한 청년이 됐답니다. 평소처럼 훈련을 하던 소년은 어느 날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전쟁에 졌어. 남은 건 상처뿐인 몸이라고. 소년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졌다니 이때까지 한 훈련은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소년이 던진 목검이 가죽 주머니에 맞으며 주머니가 터지고 맙니다. 이게 뭐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소녀는 훈련 때문에 생긴 상처에 흰 덩어리들을 발라봤어요. 오, 상처가 쉽게 아물잖아. 소년이 발견한 하얀 덩어리의 정체는 버터였어요. 가죽 주머니에 든 우유가 소년이 목도를 휘두를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받아 유청과 지방으로 분리되면서 버터가 된 거였죠. 소년이 만든 버터를 부상병들에게 나눠주자 우와, 상처가 빨리 아무는걸? 이거 정말 효과가 좋은데? 이거 좀 더 가져다 줄 순 없니?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낼게. 소년은 열심히 버터를 만들어 유명한 버터 제조업자로 성공했답니다. 결국 소년은 군인이 되지 못했지만 버터를 만들게 됐네요. 여러분도 꿈을 이루지 못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크로아상.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빵 크로아상. 크로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니 빵 모양이 정말 초승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오늘은 이 크로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1683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터키 군대가 쳐들어와 오스트리아와 터키는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터키 군대는 많은 군대를 동원해 오스트리아의 성을 포위했답니다. 포위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울지 마. 자꾸 울면 터키 군인이 잡아간다. 아이고, 배고파. 아버지, 기운 내세요.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죽을 것 같군. 그때 성 안에 있던 한 제빵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죠. 여러분, 배고프시죠? 빵들 드세요. 저희 조금만 버팁시다. 곧 터키 군대가 물러갈 거예요. 제빵사 양반 복 받을 거요. 나도 빵 좀 줘요. 나도. 어려운 시기에 참 고맙구려. 어려울 땐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러나 터키 군대의 포위가 길어지자 빵집의 빵은 다 떨어지게 되죠.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나는 걸까? 재료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먹을 식량도 부족하다고. 저기, 저희도 빵 좀 주세요. 부탁이에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기에 오면 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금방 빵을 구워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렴. 제빵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기 위해 지하실에 밀가루를 가지러 내려갑니다. 이걸로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소리지? 어이다 박아놓은군. 이 땅굴로 기습 공격하면 오스트리아 군대는 이제 끝이라고. 터키군이 땅을 파서 침입하려고 하잖아. 빨리 왕에게 알려야겠다. 그는 지하실에서 땅굴을 파던 터키군의 군사작전을 듣게 되고 모든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무엇이라? 터키군이 땅굴을 판다고? 여봐라, 터키군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 공격하라. 오스트리아 군대는 땅굴을 침입하려는 터키 군대를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결국 터키 군대는 퇴각하게 됩니다. 제빵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되죠. 그 뒤로 제빵사는 이날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터키군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구웠고 제빵사의 빵집은 빈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됩니다. 크로아상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제빵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 보답받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치즈!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이커리 타운에서 가장 꼬릿한 냄새를 가진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치즈입니다. 뭘 봐?
까망베르 가문의 꿀인내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꼬릿꼬릿한 냄새와 고소한 맛을 가진 치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기원전 6000년경 아라비아에는 카나나라는 우유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카나나는 양의 젖을 짜서 가죽 주머니에 담아 시장에 팔았답니다. 자, 이 우유들을 이웃나라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카나나는 부푼 마음을 안고 마을로 향했어요. 카나나는 마을로 가는 길에 뜨거운 사막을 지나게 더워라. 됐어요. 물 좀 마실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물통의 물도 다 증발해버렸죠. 카나나는 모래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 정갈에 쫓기기도 했지만 고생 끝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우유 사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양젓입니다. 우유 좀 맛볼 수 있어. 물론이죠. 카나나는 자신 있게 우유를 따랐지만 우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착각해서 엉뚱한 주머니를 열었나 봅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다른 우유 주머니들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 우유들인데 나는 망했어. 이게 뭐지? 오, 여태껏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눈앞에서 양들이 뛰어노는 것 같아. 짭짤하고 고소한 걸. 도대체 이게 뭔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구한 건가? 정말 맛있잖아. 이런 걸 어디서 저 사람보다 더 비싸게 쳐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내가 전부 사겠소. 나한테 파시오. 정체불명의 덩어리는 고소한 풍미 때문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덕분에 카나나는 양젖을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카나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바로 치즈예요. 주머니 속의 우유가 낙타가 걸을 때 생기는 진동과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치즈가 된 것이죠. 카나나는 사막을 지날 때 겪었던 고난 때문에 우유보다 더 값진 치즈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 큰 보상으로 오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디저트 이야기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만두.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만두 좋아하시죠?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만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만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그 유명한 삼국지의 제갈량이라고 해요. 제갈량은 유비를 섬기던 총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매우 지혜롭기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나라의 군대가 남만족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던 때였어요. 승상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윗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빨리 돌아가야겠군. 이런, 풍랑이 심해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잖아. 강을 건너는 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 강엔 신이 살고 있습니다. 강의 신은 매우 심술부져 자주 풍랑을 일으키죠. 사람 49명의 머리를 베어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풍랑이 가라앉을 겁니다. 아니, 사람의 머리를 바치라니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승상,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당장 남만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의 목을 베어 바칩시다. 아니, 아무리 포로라 할지언정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네.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 건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제갈량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나라가 위험해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니 살생을 해야 하고 좋은 수가 없단 말인가. 저기 이걸 좀 드세요. 이게 무엇이냐? 찐빵이라고 합니다. 제갈량님께서 저희를 해치지 않으셔서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맙구나. 잘 먹겠다.
이때 소녀가 준 찐빵을 보던 제갈량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호라, 이런 방법이 있었군. 승상께서 뭘 하시는 거지? 우리 아침밥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보게, 어서 나 좀 돕게나. 예. 먼저 밀가루 반죽을 펴고 거기에 고기를 다져 넣은 뒤 사람 머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빚어서 찜통에 넣고 쪄내면 완성일세. 아니, 이건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잖아. 우린 이걸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승상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강의 신이시여, 당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자 폭풍 속에서 강의 신이 나타났어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처음 보는 음식이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볼까? 아니, 이 맛은 찐빵 속에 다진 고기가 들어있다니. 겉을 감싸는 쫄깃쫄깃한 반죽에 짭조름한 육즙까지 밀가루와 고기의 조화가 환상적이구나. 이토록 훌륭한 음식을 제물로 바치다니 너희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풍랑을 잠재우겠노라. 그렇게 강의 신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나름 맑아졌답니다. 우와, 풍랑이 멎었어. 이제 강을 건널 수 있어. 제갈량님 만세! 만세! 제갈량의 지혜 덕분에 총나라 군대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 제갈량이 강의 신에게 바친 음식이 바로 만두라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만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분도 난관에 닥치더라도 지혜로운 제갈량처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자칩.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레드 이발소에서 가장 나쁜 악당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감자칩 사장님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 감자칩을 만든 요리사도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고약했대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감자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감자칩은 1853년 8월 뉴욕에서 조지 크럼이라는 사람에 의해 탄생했다고 해요. 조지 크럼은 아주 솜씨가 좋은 요리사였지만 다혈질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죠. 감자튀김 부탁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지에게 감자튀김을 주문했어요. 조지는 평소와 같이 감자를 썰어 튀기고 손님에게 내놨어요. 이게 뭡니까? 감자가 하나도 안 익었잖아요. 다시 튀겨주세요. 하지만 손님은 감자가 전혀 익지 않았다며 다시 튀겨올 것을 요구했죠. 뭐라고? 거참 까다롭기는. 조지는 화가 났지만 참고 감자를 다시 튀겼어요. 그러나 손님은 새로 받은 감자튀김도 덜 익었다며 불평을 합니다. 당신, 소문과 달리 솜씨가 형편없군요. 전보다 나아진 게 없잖아요. 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아주 화가 났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골탕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 그래, 그거야. 손님이 포크로 집어먹을 수도 없게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겨주기로 해요. 조지는 손님을 골탕 먹일 마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감자튀김을 가져다 주죠. 감자가 왜 이렇게 얇아? 이건? 이 바삭바삭한 맛! 눈앞에 감자밭이 펼쳐지는 맛이야! 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손님은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조지의 이 얇은 감자튀김은 금방 유명해져서 뉴 잉글랜드 지방의 대표 요리가 됩니다. 손님을 골탕 먹이려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된 조지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감자칩 사장님의 심술궂은 성격은 이 요리사를 닮은 것 같죠? 하지만 결과가 좋더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케이크.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저트계의 왕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케이크죠. 베이커리 타운의 케이크 여왕과 케이크 공주도 왕족이죠.
오늘은 케이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옛날 그리스에는 매달 성대한 축제가 열렸어요. 달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였죠. 온 마을은 여신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답니다. 한 제빵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여신께 뭘 바치면 좋을까? 희귀한 보석? 반짝이는 황금? 비싼 옷감? 동전 몇 푼으로 그런 걸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제빵사는 여신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가진 돈이 없어 낙담했죠. 제빵사는 주방에 있는 밀가루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할 줄 아는 건 빵 굽는 것뿐이지만 내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로 멋진 빵을 바쳐보겠어. 제빵사는 하루 종일 빵을 구웠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일이 축제 날인데 벌써 밤이 되어버리다니. 그래, 바로 저거야. 제빵사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닮은 동그란 빵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달걀, 설탕, 기름을 넣고 저은 뒤 밀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동그란 틀에 반죽을 부어 오븐에 구워내면 완성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날, 많은 사람들이 여신에게 선물을 바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제빵사는 둥근 빵을 바쳤죠. 뭐야, 고작 빵? 이런 걸 여신님이 좋아할까? 내가 이제껏 본 선물 중 가장 시시한 선물이구먼.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제빵사의 선물을 비웃었어요. 밤이 되자 사람들이 바쳤던 값비싼 선물들은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이때 제빵사는 준비했던 촛불을 케이크에 붙입니다. 덕분에 제빵사의 케이크는 다른 선물들과 다르게 눈에 잘 띄게 되었죠.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선물들 중에 여신의 눈에는 제빵사의 케이크만 보였어요. 여신은 케이크를 맛보고는 감탄합니다. 젊은 제빵사여, 나를 위해 밤에도 밝게 빛나는 빵을 만들어 주었구나. 고맙다. 여신은 제빵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라졌어요. 당신 대단한 걸. 여신의 입맞춤을 받다니 축복이야. 여신의 감사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제빵사의 케이크를 본따 이렇게 둥근 모양의 케이크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해요. 황금이나 비단같이 화려한 선물도 좋지만 역시 선물에 담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선물할 때는 마음을 담아 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소시지.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발소의 귀여움을 맡고 있는 소시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소시지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스가 트로이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영웅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병사들의 사기가 저렇게 떨어져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오디세우스는 취사병을 불러 고기 요리를 만들도록 명령하죠. 병사들의 사기를 돋아줄 고기 요리를 내일까지 만들어 오거라. 장군님, 전쟁이 길어져 먹을 만한 고기 부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 내일 아침까지 병사들을 만족시킬 고기 요리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네 목숨은 끝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걸 만든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잠깐, 이 고기들을 돼지 창자 속에 넣어볼까? 취사병은 고기 조각을 더 잘게 다지고 소금과 향신료로 양념을 한 뒤 양념된 다진 고기를 창자 안으로 집어넣고 적당한 크기로 나눈 후 불에 구워 소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고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음식은 처음이군. 아니, 이건 겉은 쫄깃하고
속에 있는 돼지고기들이 살아있잖아. 오디세우스는 취사병이 만든 소시지를 병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가 이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겠다. 취사병의 소시지로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소시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 포기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도전해보세요. 분명 멋진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파이.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브레드 이발소에서 가장 터프한 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파이 아저씨죠. 그런데 최초의 파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옛날 로마에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귀족의 하녀들에게는 주인이 먹고 난 수많은 접시를 치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루는 하녀들이 몰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를 하느라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게 말이야. 돼지 같은 주인. 접시까지 다 먹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 접시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리하여 하녀들은 빵 반죽을 접시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동그랗게 잘라내어 접시 위에서 꾹꾹 눌러준 뒤 접시를 떼자 접시 모양의 반죽이 만들어졌어요. 하녀는 접시 모양의 반죽 안에 고기, 야채, 과일 등 많은 재료를 넣어 맛있는 파이를 만들었답니다. 하녀들은 이렇게 구워진 파이를 귀족 앞에 대령했어요.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음식인데. 드시기 편하시라고 접시를 빵으로 만들어봤답니다. 오, 그래? 오, 이거 맛있는데? 접시째 먹으니까 더 맛있어. 잠깐. 포크랑 나이프도 빵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나? 하녀들은 드디어 설거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답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파이가 만들어졌다니 정말 재미있죠? 하녀들 덕분에 맛있는 파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녀들처럼 지혜를 발휘해 슬기롭게 극복해봐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과자!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입이 심심할 때 무엇을 드시나요? 다양한 간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과자가 아닐까요? 달콤한 맛, 짭짤한 맛, 매콤한 맛까지 맛도 모양도 다양한 바삭바삭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중국 송나라는 금나라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악비라는 장군이 송나라의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금나라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게 됩니다. 덕분에 악비 장군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고 재상 진회는 그런 악비 장군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잘난 체 하기는 악비 녀석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야. 전하, 악비 장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하옵니다. 뭐시러? 악비를 시기한 진회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 모함을 하였고 악비는 진회의 계략에 빠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당장 처형해라! 결국 악비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게 되고 악비 장군이 사라지자 금나라는 송나라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금나라 병사들은 누가 막는단 말인가? 악비님을 모함한 진회를 용서할 수 없어. 송나라 백성들은 모두 진회를 미워하게 되었고 화가 난 백성들은 밀가루 반죽을 진회 모양으로 만들어 반죽을 때린 후 기름에 튀겨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버리죠. 이때 진회를 본따 만든 과자를 유자회라고 불렀는데 이는 기름에 튀긴 진회라는 뜻으로 오늘날 중국의 대표 과자인 여우타오의 유래가 됩니다.
화가 난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남을 질투하여 해코지하면 자신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